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자유령 사립고 재지정 심사에서 상산고가 결국 탈락했습니다. 79.61점으로 재지정 기준 점수 80점에서 0.39점이 미달됐는데요.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상산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첫 소식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한 자유령 사립고 재지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79.61점, 재지정 기준 점수 80점에 0.39점이 모자라 점수 미달로 탈락했습니다. 전북 지역 자사고인 상산고는 운영 성과 평가 결과 79.61점을 얻어 지정 취소 기준점 미만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산고는 31개 평가 지표 가운데 15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감사 등 지정 및 규정 위반 사례에서 감점을 받아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정량평가 부분에서 다수의 감점이 있었지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탈락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한 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상산고의 운명은 교육부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교육부 장관에게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할 경우 상산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이긴 하지만 전북교육청만 기준 점수가 높고 평가 결과도 80점에 육박해 재지정과 취소를 놓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나오자 예상대로 상산고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거부하고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학부모들도 전북교육의 미래는 죽었다며 독재 교육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사고 취소 결정을 예상이라도 한 듯 상산고 측은 평가 결과 발표가 끝나자마자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여러 수단과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산고 측이 가장 크게 문제를 삼은 것은 형평성입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권고한 기준 점수 70점을 따르고 있는데 전북교육청만 유독 80점으로 높여 평가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전북 소재 자사고인 상산고는 79.61을 받았는데도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과연 김성한 교육감식 형평성이요 공정성이라면 우리는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자립형 사립고에서 전환한 상산고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의무 선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데 교육청이 10% 선발 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상산고는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에서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 결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은 죽었다라는 의미로 검은색 옷을 입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한 평가에 분노한다며 교육감의 독재 교육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0점을 더 맞아야 재지정이 된다는 거는 정말 이건 유치원생도 억울할 일이에요. 정말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억울함은요. 상산고 측은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네, 이번엔 익산 장전마을 역학조사 결과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무려 22명의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에 대해 1년 6개월에 걸쳐 실시한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집단 암 환자 발병은 마을 인근 비료 공장에서 나온 오염 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공기 좋고 물 좋던 농촌 마을.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주민 90여 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렸고 이 가운데 14명이 숨졌습니다. 주민들은 2001년 마을 옆에 들어선 비료 공장을 의심하며 수년 동안 항의를 이어왔습니다. 주민 청원으로 환경부가 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 의뢰해 1년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집단 암 환자 발병은 비료 공장의 오염물질과 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장에서 퇴비로 사용해야 할 담뱃잎 찌꺼기,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로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TSNA가 발생해 주민 건강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료 공장에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무려 2,200여 톤의 연초박을 들여왔고 이번 조사에서 공장 내부와 마을에서는 TSNA가 검출됐습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작업장 내부뿐만 아니라 대기적으로 배출돼서 공장 근로자와 공장 인근 장전마을 주민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와 중금속 등도 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 배상 청구 소송과 구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지대라든가 서류 검토 같은 건 다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변호사 비용이랑 소송 비용까지 전액 다 지원해드립니다. 하지만 원인 제공자인 비료 공장이 이미 2017년 11월에 문을 닫아서 현실적으로 공장의 책임을 묻고 주민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환경부가 내놓은 역학조사에 대해 주민들은 조사가 부실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집단 암으로 고통을 받는 데는 익산시의 책임이 컸다며 공익감사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진형 기자입니다. 환경부는 잠정마을의 집단 암 원인으로 연초박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인 TSNA가 대기 중으로 배출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그러나 환경부가 비료 공장과의 연관성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에둘러 표현해 앞으로 있을 비료 업체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냅니다. 환경부에서는 인과관계가 있다 결정을 내려줘야 그나마 보수적인 이 법원에서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수질과 토양 조사에서는 집단 암 발생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입니다. 생활용수로 계속 쓰고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토양에서 오염된 토양에서 먹거리를 생산해서 먹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방광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잡지 못했지만 그 부분이 더 큽니다. 환경부는 공장이 폐쇄된 지 1년 만에 역학조사를 실시하다 보니 방광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사라져 확인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조사 시점에서의 한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사 시점에서는 바이오마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 부분 때문에 익산시에 대해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료 공장이 발암물질인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가공해 유기질 비료를 만들었는데도 익산시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연초박만 제대로 관리 감독했었다면 주민들의 집단암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내놓은 영역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예산 심사 권한이 있는 군의원과 공무원이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추경을 앞두고 마련한 자리라서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이 자리에서 나온 군의원의 언행이 더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저녁 완주군 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유모 의원과 완주군 행정복지국 직원들이 만났습니다. 추경을 앞두고 예산심사 열쇠를 쥔 상임위원장과 공무원이 식사 겸 술자리를 꾸린 것도 문제가 될 법한데 이 자리에서 나온 유 의원의 발언이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엔 완주군 공무원 노조 위원장 아내인 A팀장도 있었는데 유 의원이 A씨에게 여성과 노조를 동시에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유 의원은 그렇게 발언한 적은 없고 와전됐다고 말합니다. 동년배라 그렇게 지냈다가 그 자리에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당사자 친구 와이프인지를. 친한 뜻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야, 노조 하면 그 꼴통이지. 야, 그런 뉘앙스를 했던 것이 이제 그쪽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자 유 의원은 A팀장과 남편인 노조 위원장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완주군 의회는 유 의원의 사과가 받아들여진 만큼 의회 차원의 징계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전북연구원과 지역정책을 개발해서 민주당과 지방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건데요. 시도 연구원을 활용해 총선 공약을 개발하려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협력하자고 응수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전라북도에 대해 무한한 애정과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북연구원과 함께 전북에 필요한 정책과 비전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그런 정책들이 저희 당이나 입법이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부름꾼 역할을 좀 자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전북연구원하고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송하진 도지사는 정책이 실현되는 절차의 단축과 재정 분권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예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절차들을 좀 수월하게 가는 게 지방이 원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양정철 원장은 지역 연구원을 활용해서 총선 정책을 개발하려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에 관해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지역 발전을 위한 그 과정에 있어서 정쟁으로 대립하지 말고 정책으로 협력을 하자, 이런 호소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균형 발전이 지역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질문에는 아직 꽃을 다 피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인 만큼 적당한 시기에 당정청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전통 장류식품에서 발견한 유용 미생물이 1억 원에 판매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 3곳이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발견한 유용미생물이 1억 원에 판매됐습니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해 발견한 유용미생물 바실러스 아밀로리 퀴파시엔스를 국내 바이오 업체인 신바이오에 1억 원을 받고 특허권을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장류식품에서 발견된 이 미생물은 향균 활성화와 장 기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첨단 농기계와 태양광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김제시는 주식회사 일강과 신성 엔지니어링, FNS 솔루션 등 3개 업체가 모두 3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지평선 산업단지의 분양률도 82%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의 둥지를 튼 만큼 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군산 소룡동에 있는 야외 수영장이 다음 달 3일 개장해 8월 25일까지 운영됩니다. 11,000제곱미터 면적에 성인과 어린이풀, 유아풀, 워터슬라이드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춘 야외 수영장에는 해마다 6만여 명의 이용객이 찾고 있습니다. 정읍 상교동 주민센터가 완공됐습니다. 옛 상교동 주민센터 앞에 지어진 신청사는 850제곱미터 규모로 회의실과 문서고, 다목적 강당 등을 갖춰 복합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교조와 공공성 강화 전북교육 네트워크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구는 자사고 심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결정한 상산구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채용 규정과 사후 조치가 한층 강화됩니다. 개정된 행안부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의 출자 출연 기관은 채용 계획을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고 채용 기준도 직무 특성에 맞게 설정하도록 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또 특혜 방지와 공정성을 위해 시험위원도 친인척 등 이해 관계자는 반드시 제외하도록 했으며 채용 비리에 적발된 임직원은 징계를 강화하고 주요 직위도 제한됩니다. 2019 건설의 날 기념식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이 새만금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 확대 등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철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28도, 남원과 순창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예상되는 양은 10에서 최고 50mm입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